네, 안녕하세요. 조양현입니다. 그 모니터만 보고 카메라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누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계속 그게 신기해서 사실 내용에 조금 집중을 못한 그런 앞 순서를 보면서 음, 그러니까 음, 유윤희 사장님처럼 저렇게 특별한 재능이죠. 저런 재능이 있어야지만 아메이 사업을 잘 하냐? 그게 아니고요. 누구나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성공을 꿈꾸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상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원리와 상담이 우리 사업에서 작용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만 하면 아메이 비즈니스 갑자기 확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상담이라는 이 비즈니스적인 도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완전히 딴판으로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를 정할 때 A 스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도 상담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내지는 또 일주일에 내가 정기적으로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 단위를 나타내 놓은 게 10코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상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A 스텝과 10코어에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 이렇게 중복되는 유일한 행동 내지는 단계가 바로 상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의 원리를 잘 이해만 하면 비즈니스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개 분들은 이게 사실은 좋은 비즈니스적인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어렵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오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하는 방법까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은 비즈니스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사업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뭘 제품을 사도 매뉴얼이 있고요. 뭔가 어떤 단계를 진행을 할 때 참고가 되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 같은 것들이 있죠. 매뉴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회사를 입사해도 업무 매뉴얼을 주죠. 그래서 그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업무에 적용을 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뭐 ABS 수첩이라는 걸 주는데 그게 어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 놓은 정도인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메이 종합 매뉴얼이 바로 상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 게 있으면 매뉴얼을 우리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매뉴얼대로 했을 때 실제로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대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매뉴얼대로 안 하고 그냥 내 감각대로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종합 매뉴얼을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상담을 어떻게 사업 속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공 후에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 마스터 키가 있다고 하면 어느 문이라든지 다 열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스터 키가 뭐냐라면 사업 속에서는 상담이에요. 내가 뭔가 꼬였어. 뭔가 좀 이렇게 뭘 열어야 돼. 뭔가 닫혀 있는 것들이 답답해. 그래서 그걸 뭔가 해결하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하죠? 키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열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스터 키라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힘이 없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 방을 열어도 되고 저 방을 열어도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창고에 내가 그냥 키만 대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 근데 내가 그 키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힘으로만 자꾸 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방만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자꾸 옆방도 열어보고 건너방도 열어본다고 하는 거는 좀 미련한 일이죠. 사업을 그렇게 미련하게 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키를 활용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상담은 마스터키다라고 좀 비유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스터키의 작동 원리는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뭐 자물쇠가 있고 뭐 이렇게 열어야 되는 문고리가 있다. 그러면 각각에 맞는 개인 키들이 있죠. 인디비주얼 키가 있는데 그 어떤 키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보물 창고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1층만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겠죠. 2층만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고 3층만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도 있고
방만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방만 열 수 있는 각자의 키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비즈니스 경험이 작거나 뭐 그러면 그냥 개인 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오래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층 정도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그랜드 마스터 키도 있어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창고에 있는,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랜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분도 이 비즈니스 안에 반드시 있어요. 나한테 필요로 하는. 내가 손만 뻗어서 그 마스터 키를 좀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스터 키를 두고 그걸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애쓰는 그런 분들,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걸 원리적으로 제가 좀 한번 비유를 해봤고요. 그래서 마스터 키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는 거는 지름길을 간다는 거죠. 스마트 컷. 그래서 예전에는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가던 것들이 그냥 빨리 좀 지름길로 가보자. 요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의 지름길을 가는 방법이 나는 모르죠. 저 미러 속에 딱 들어가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이쪽으로 갔다가 막혀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지속하고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컷은 1만 시간의 법칙을 깨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성공을 하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 많이 했었단 말이죠.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무슨 일을 해요? 뭘 배워요? 그러면 그걸 얼마 정도 하면 1만 시간이 되냐고 하면 10년 하면 딱 1만 시간이 돼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그걸 하루에 3시간씩 뭘 계속 해갖고 10년에 걸쳐서 뭔가를 이루어낸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빨리 변하고 나는 또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스마트 컷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의 추월 차선이에요. 앞차가 갈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내 순서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추월 차선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와서 추월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훨씬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그게 스마트 컷인데 그게 필요로 하겠죠. 살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치의 결과를 얻어내는 예를 들자면 핀란드 학생들이 수학이나 이런 경시대에 나가면 거의 상위권이래요. 공부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작다는 거죠. 왜 최소한의 공부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잘 내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실패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실패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생기고 지혜를 얻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계속 실패하면서 깨달을 필요 없다. 성공의 경험을 통한 피드백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한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멘토링을 하면 굳이 저 미로 속에서 혼자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길을 알려주는 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게 있냐 없냐, 그거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공의 가속도를 유지하라. 속도가 딱 붙기 시작하면 그 가속도를 계속 유지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그 속도를 계속 올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부의 치월 차선을 내가 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큰 차이죠. 그래서 스마트 컷은 멘토링과 정확한 피드백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과 정확한 피드백이 뭐냐라면 그게 바로 아메 비즈니스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 뭔가 지름길로 가고 싶고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고 싶고 성공의 가속도를 높이면서 계속 가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되냐? 상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담의 원리가 그렇게 된다고 보고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하면 카운셀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컨설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상담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약간의 개념적으로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근데 사실 카운셀링을 받기 위해서든 아니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든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제가 이제 뭐 좀 작지만 회사를 해봤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하고 싶다. 그럴 때 컨설팅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어떤 솔루션을 구하는 컨설팅을 받으려면 돈을 엄청 많이 내야지만 컨설팅을 해주죠. 그리고 내가 뭔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카운셀링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도 돈이 또 들어가거나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메 비즈니스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마음만 가지고 얼마든지 손만 뻗으면 있는 곳에
컨설팅도 있고 카운셀링도 있다는 거죠. 두 영어가 다 C로 시작해서 제가 상담과 비타민 C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되게 좀 적절해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하면 내가 상담을 어떤 형태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죠. 비타민 C 사실 평소에 필요성 잘 못 느끼죠. 뭐 내가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있으면 좋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알겠는데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고, 상담도 그래요. 평상시에 내가 뭐 꼭 상담 안 하면 갑자기 내가 비즈니스가 뭐 부도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나 스스로 합성할 수 없죠. 우리 비타민 C 합성 못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건강 강의에서 들었듯이. 그래서 혼자서 알아서 막 나 잘할 것 같죠. 비즈니스.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뭔가 외부에서 그런 조언이나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없으면 병들거나 천천히 죽죠. 그러니까 비타민 C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꽥 죽어버리진 않죠. 근데 상담도 마찬가지.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확 무너지거나 뭐 어떻게 되지는 않는데 서서히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죽어가는 그런 개념이죠. 과해도 문제가 별로 안 되죠. 비타민 C 많이 먹는다고 문제 안 되죠. 수용성이니까 그렇게 하면 적당히 그거 하고 뭐 바깥으로 배출돼. 그러니까 상담 많이 한다고 해서 전혀 그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담 좀 너무 많이 하나, 뭐 스폰서한테 너무 많이 자주 전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죠.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뭐 수백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지 않는 어떤 것들도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에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상담도 그런 상담을 받고 궁금한 걸 해소하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큰 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죠. 비타민 C가 그런 역할. 그래서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처럼 마찬가지. 그리고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죠. 한번 뭐 비타민 C 왕창 먹고 한 2달 동안 안 먹어도 되나,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뭐 세게 한번 하고 나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나 상담 안 해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독소를 방어하기도 하고 내 독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뭐 거절 이런 것 때문에,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내부에서도 자신감도 확 떨어지고 갑자기 막 하기 싫어지고, 이런 어떤 내부에 있는 어, 활성산소가 막 몸에서 나오듯이 그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예방할 수 있는 게 비타민 C와 상담의 비슷한 기능이다. 그래서 상담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한다. 그래서 비타민 C에서 C자를 꺼내오면요, 상담은 이제 카운셀링이 필요할 때도 있고 컨설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카운셀링은 심리적이고 감성을 좀 이렇게 좀 어루만질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멘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뚝 떨어지거나 그 감정적으로 이게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갑자기 비즈니스 전체적인 파워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렇게 좀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사업 성장에 대한 것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로 한 게 사실 상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코칭이 되고, 코치라는 게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사륜마차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적한 곳으로 가장 안전하게 뭘 옮길 수 있다. 이륜마차가 많이 다닐 때 사륜마차는 튼튼하고 안전한 곳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코치라는 말인데, 어쨌든 그런 코칭, 그게 반복이 되면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돼요. 다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코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가 발휘가 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의 노하우가 서로 생기고 팀워크가 발휘가 되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는 그 스폰서와 나와 그런 팀들은 팀워크가 좋아요. 그래서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고 비즈니스 파워가 커지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개략적인 개요라고 좀 보면 조금 더 좀 하나하나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업의 상담의 목적은 사업 성장이죠. 사업 성장을 통한 성공이에요. 그게 뭐 그냥 같이 우리가 스폰서하고 같이 얘기하면 너무 좋아, 그것도 좋은데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팀워크가 더 좋아지고 스폰서와 관계가 좋아짐으로 해서 뭐가 좋아져야 되냐라면 비즈니스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 그 좋은 관계도 뭐 더 이상 커지거나 확장이 되거나 미래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확률이 사실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성공을 하고 성장을 했을 때 그것들이 훨씬 더 돈독해지는 거니까 어떤 내가 상담을 한다 목적은 성장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 갖고 내가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강화하는 거죠. 목적도 두 번째는. 그래서 팀워크가 좋아지고 팀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팀파워가 좋고 팀워크가 좋은 팀이 나의 성공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팀에 내가 소속돼 있어야 되고 내 팀이 그런 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내 성공에 대한 필수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뭐 팀워크는 별로 안 좋은데 나만 혼자 잘해갖고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방어 기술이 늘어나요. 내 사업을 보호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각 회사에서도 기업을 운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성장 그다음에 뭐 회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인사 관리하고 다 매니지먼트죠. 그런데 요즘은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경영 관리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리스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냐.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언제 그만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사실 방어 기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 하고 있다가도 그냥 다음 주에 그만둘 수도 있는 비즈니스. 왜? 그만둬도 아무리 리스크 뭐 어떤 나한테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를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그냥 쉽게 그냥 그만두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리스크잖아요. 그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만뒀던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죠. 그 엄청난 리스크가 사실은 이 비즈니스 속에서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관리를 안 하면 그 리스크가 언제 나를 덮칠 수도 있어요. 내 다운을 덮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나와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와 계속 밀착이 돼 있어야 되죠. 관계십이 이게 뭔가 끈끈하게 형성이 돼 있을 때 그게 일단 보호막이 충분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어 기술 속에서는 실수를 방지하는 거죠. 스마트 컷 얘기했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굳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어떤 뭐 깨달음과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데 교양님은 실수를 줄이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스폰서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포기를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포기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 아주 묘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3단의 목적 하나 마지막은 열쇠 기능이죠. 내가 뭔가 답답해, 뭔가 안 풀려, 뭔가를 뭘 열고 싶어. 그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쉽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비즈니스를 다음 단계로 끌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담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준비가 잘 된 상담은 좋은 결과로 이어져요. 근데 준비가 잘 안 된 상담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그 일은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담도 똑같아요. 준비가 얼마나 잘 되냐. 상담을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내 파트너와 만나는 거니까 아니면 내가 스폰서님과 만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 때나 뭐 그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준비가 소홀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준비가 소홀해진 상태로 진행되는 상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파트너에 대한 사업 고민. 파트너가 상담이 잡혔어. 그리고 상담이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기적인 상담이라서 뭐 월 초라든지 아니면 주에 한 번씩 하는 상담에 어떤 그게 잡혀서 그러면 그 파트너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죠. 이 파트너가 요즘 컨디션이 어떤지 뭐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방향을 결정하고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죠. 그분은 지금 뭔가 감성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카운셀링이 필요한데 가서 목표 얘기만 하고 해야 될 것만 주고 그 컨설팅 위주로 해갖고 상담을 했다. 메시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잘못된 상담이죠. 그럼 준비가 안 돼 있고 스폰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하는 상담은 다쳐요. 그러니까 내가 카운셀링이 필요한데 컨설팅을 해버리면요. 거기서 상처를 입고 거기서 그
뭐 당연히 컨설팅에 대한 그 사업 방향, 뭐 어떤 노하우도 전달도 안 될 뿐더러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스폰서는 내 지금 마음에 뭔가 어려움, 힘듦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냥 결과 위주로만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성장만 하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폰서가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거기서 오해를 해갖고 비즈니스에 큰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컨설팅을 할 것인지 카운셀링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맥을 잡고 딱 둘 중에 하나,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카운셀링을 통해 갖고 뭔가 동기부여가 확 되는 어떤 느낌이 들어갖고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말미에 가갖고 컨설팅을 해도 되죠.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LOS 맵이라든지 명단, 그리고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상담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금 상담을 할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를 딱 앉으면 알죠, 벌써. 그러면 스폰서도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또 그 깊이 있는 어떤 얘기들을 당연히 못하게 되고 겉도는 얘기 정도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파트너가 그걸 다 준비. 그러니까 대개 경우 저를 LOS 맵이 지난달과 똑같아요. 명단도 똑같아요. 목표도 똑같아요. 이러니까 안 가져가.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대개 경우는 그렇게 뭐 한 달 만에 맵이 확 커지거나 명단이 확 늘어나거나 목표가 막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죠. 거의 대개의 경우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똑같으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똑같은 거라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질문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각오 같은 것들도 있고 집중해야 될 일이 뭔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스폰서와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딱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파트너는 만나면 좋다. 솔직한 마음. 뭐 이렇게 척할 필요도 없고요. 숨길 필요도 없고 괜히 오버할 필요도 없어요. 스폰서 앞에서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죠. 내가 스폰서가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수용을 하겠다. 마스터키라고 해야 되죠. 마스터키의 아주 정말 심플하고 너무 단순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마스터키가 모든 것에 먹으려고 하면 그 마스터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물쇠가 미리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지 마스터키라고 해서 아무 자물쇠나 갖다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로 뭔가 이게 설계상에서부터 물론 돼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마스터키가 아무리 그랜드 마스터키라도 그걸 받아들일 사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그랜드 마스터키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때 마스터키가 제대로 완전 작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LOS상의 스폰서하고 해야 되고요. 내가 저기 형제그룹 사장님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럼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막 상담을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닌 거죠. 그걸 크로스라이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비즈니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스폰서를 통해 갖고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정확성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관계는 내 LOS가 맞는데 나도 6%고 내 스폰서도 6%야. 그걸 뭐 사업적인 결과를 갖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최소한의 마스터키 정도, 한층 정도는 열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랜드 마스터키가 아니더라도. 근데 옆방에 있는 키, 내가 원하는 거를 열 수 없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관계적인 측면은 맞는데 정확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 LOS 상에 PT 이상 사업과와 기본 상담을 해라. 그리고 그게 안 풀리면 또 그 LOS 상에 스폰서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책임감과 일관성이 보장이 돼 있는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을 할 때 대상을 선정할 때 항상 복제를 생각하면서 해라. 비즈니스는 모든 게 그래요. 고민이 되면 내 파트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냥 심플해요. 모든 게. 그리고 내가 고민이 될 때 내 위에 성공한 스폰서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결론이 금방 나와요. 그런 것들만 고민을 하면 사실 이렇게 선택은 분명해지겠죠. 자세는 긍정적인 결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이 상담의 목적은
사업 성장과 그 성장을 통한 성공이니까 긍정적인 결론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비판하고 누구 뭐 뭔가 잘못된 점을 뭐 지적해 갖고 그것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상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근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과 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한적 시각 말고 성취적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항상 해야 돼요. 서로가. 스폰서도 마찬가지, 파트너도 마찬가지. 문제나 한계 이런 것들을 자꾸 두면요, 얼마든지 그냥 진짜 한 보따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뭐가 지금 한계 있는지 이런 거. 근데 성취적인 시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아메 비즈니스는 가능성이 무궁무진으로 열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치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통제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거 예니까 회사가 요즘 왜 이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거 갖고 계속 뭐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회사는 잘하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닌 거기서 불만, 불평, 그러니까 사업 비즈니스 갑자기 파수가 확 떨어지고 컨디션 나빠지는 거거든요. 통제 가능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탱커화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음에 같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미팅을 할 때 뭐가 필요로 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고, 또 중요한 자세는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파트너도 스폰서를 신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스폰서도 파트너를 당연히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때에 따라서 뭐 대개의 경우 뭐 일반적으로는 파트너는 스폰서를 이렇게 신뢰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근데 가끔은 스폰서가 파트너를 잘 신뢰를 못해. 상담을 하면서 좀 할 수 있겠어? 내지는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뭐 나중엔 결과가 뻔하던데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똑같은 자세라고 봐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수다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어떻게 돼? 1시간? 아니면 조금 뭔가 좀 깊이 있는 어떤 그 롱 플랜에 대한 상담을 할 땐 2시간 정도까지도 되는데요. 1시간 안에 끝내는 상담이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1시간 안에도 얼마든지 끝나고, 그게 준비가 서로 안 돼 있으면 준비하는 예열하느라고 한 30분 서로 뭐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이러느라고 시간 다 써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 상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 하냐? 정기적으로 월말, 월초, 뭐 어떤 주 단위로 하고요. 수시로 자주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 현황이나 LOS 후원 명단을 스폰서가 잘 알도록 하는 거예요. 왜? 수시로 계속 뭔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스폰서가 그걸 맵으로 스폰서 머릿속에서 내 비즈니스 LOS 맵이 그려져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내가 스폰서하고 긴밀하게 플러그인 돼 있고 스폰서와 밀착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스폰서가 그걸 잘 몰라. 그러면 누구의 문제냐 그러면 스폰서도 뭐 관심을 좀 덜 가지나 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없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스폰서가 모르게 지금 어필이 좀 덜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게끔 뭐가 어떻게 되고 내 소비자 단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내 스폰서가 알게 평상시에 하는 거 아주 비즈니스 잘하는 요령이에요. 스폰서는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귀찮을 수도 있는데 스폰서 사정 봐주시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 필요도 있어요. 그건 스폰서가 알아서 뭐 자기가 통제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리고 사업이 잘 된다고 느낄 때 언제 해야 되냐? 이 두 군데 다 해야 되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죠. 잘 안 될 때는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안 하고 몇 번 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서로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상담이 이렇게 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돼. 안 될 때 어쨌든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수용을 하는 거죠. 내가 늪에 빠져 있어. 그러면 내가 손을 내미는 게 맞죠. 그 지나가던 나를 꺼내줄 사람이 먼저 손을 길게 뻗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요청하고 수용했을 때 돌파구가 빨리 열려요. 한 번의 상담으로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되진 않지만 상담을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안 돼요. 그럼 분명한 거니까 어쨌든 계속 해야 된다. 사업이 그때 스폰서는 뭐 목표 얘기하고 뭐 탱커화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동기부여와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 이거 카운셀링 개념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뭔가의 초심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 처음 했을 때 Y를 좀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때는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시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아주 핫한 상황.
정말 중요한 시기죠. 사업 성장의 기회. 잘 안 와요. 사업하는 기간에 이거 몇 번 안 오니까 왔을 때 진짜 이거 물 한 번 들어왔잖아요. 이 노 막 팔 떨어질 때까지 저어야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가 그 사람의 비즈니스 결과예요. 한번 뭔가 잘 되기 시작할 때 엄청 초집중이라는 거는 스폰서가 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성장할 때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스폰서는 이때는 원칙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 뭘 해야 되고 일의 양을 확 정해주고 스폰서는 이때는 완전히 컨설팅 개념으로 확 붙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120%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줘야 되는 거죠.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런 상담하면 행복하죠. 너무 좋죠. 근데 3번에 해당되는 상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수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의할 점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스폰서 다운 둘 다 경험과 경험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으면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죠. 파트너 입장에서도 뭐 특별하게 변화가 된 게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고 파트너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스폰서가 행동이 없어. 스폰서의 경험도 거기서 마스터 키가 어느 정도 5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에서 머물러 있어. 6칸, 7칸 스폰서도 그런 경험을 통해 갖고 그 키에 그걸 늘려서 그랜드 마스터 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물론 내 업라인한테 연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뭔가 한 번 또 걸러줘야 되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스폰서도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요. 파트너도 경험을 많이 해서 스폰서 입장에서는 뭐 괜히 센 상담 한다고 해갖고 막 세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센 상담보다는 센스 있는 상담이 좋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100% 맞는 거예요. 리치 디버스가 스스로 돕는 사람들의 나온 얘기인데요. 상담 과정은 결국은 파트너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 내가 그걸 뭘 해갖고 뭐 괜히 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파트너 입장에서는 뭐 나도 알아. 뭐 스폰서 맨날 뻔한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태도를 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 말씀드리게 돼요. 상담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안 되던 사업이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마련이 되고요. 되던 사업이 폭발적으로 가속도를 확 붙여갖고 어마어마하게 퀀텀 립 할 수 있는 것도 상담을 통해 갖고 거의 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이 상담을 내 사업 속에서 잘 쓰는 어떤 키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사업의 일부로 아주 깊숙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룹의 원동력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상담을 얼마나 정성과 진심을 담아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행위죠. 그래서 상담대로 안 해도 돼요. 상담을 할 때 부담 가질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상담대로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상담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담이 왜? 핵심이고 필수니까. 저도 제가 제 스폰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담을 하죠. 근데 스폰서가 뭐 이렇게 정해주는 그거대로 뭐 저도 다 못 따라해요. 스폰서의 그림 속에서 일부는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못하니까 상담을 그냥 좀 하는 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비즈니스는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 요령으로 생각하시고 상담대로 안 해도 되지만 상담은 해야 된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담에 관련되는 내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